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2,410선을 회복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안정되면서 1,4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코스피 마감 앞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에도 오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4%가량 오른 2,410선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 기관이 그 이상 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도 급반등하며 장중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 매도 행렬은 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을 키운 원달러 환율은 1,43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20원대에서 거래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1% 안팎 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등락 중이고 현대차와 기아 등이 특히 강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락하던 KB금융은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어제 크게 조정받았던 석유화학 업종도 급등 중입니다. 방금 막 전해진 분할합병 무산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가 10%가량 급락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1% 안팎 상승 중입니다. 중국 상해종합도 1%대 강세인 반면 대만 가권 지수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내년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당이 막판에 일부 증액안을 제안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의 감액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정된 법안들이 속속 처리되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삭감한 예산 4조 1천억 원 가운데 3조 4천억 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비비 1조 5천억 원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유전개발 사업 예산 500억 원 등 모두 1조 6천억 원의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엔 없었지만 예산을 새로 반영한 분야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결국 3천억 원 수준으로 반영했고 또 민생예산 1조 5천억 원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합해 3조 4천억 원을 되살리게 되면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7천억 원만 깎이게 되는 셈입니다. 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를 앞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신 깎인 예산의 복원을 요청한 셈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까지도 정부와 양당이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요. 여당이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본회의 개의 때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우 의장이 처리 기한을 미룰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야당의 감액안이 사실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세제 개편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금투세 폐지안도 올라갔죠? 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데 따라서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 유예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최근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와 R&D 투자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는 K-칩스법도 지난달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부터 정부안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놨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야 이견이 있었던 상속세 부담 완화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에는 반대했지만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 안이 절충된 공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주 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누릴 거라며 반대해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GTX나 신안산선 같은 대형 민자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민자 사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확대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영안입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먼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더 확대합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마파크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해집니다. 보상자금 선투입이란 지가 상승이나 보상 지연에 대응해 민간 투자 사업 착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보상비를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 비용을 상환해주는 제도인데요.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에 근거해 추진해온 이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민자 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개정돼서 시행 중이고요. 만기가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도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민간 투자법 개정안도 현재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여당에서 하나둘 이탈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지혜 기자, 국민의힘에서 변화 기류가 생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앞서 안철수, 김혜지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식 찬성 의견입니다.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탄핵보다는 하야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만 필요한 8표 이상의 찬성표, 이 중에서 절반이 벌써 모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원 대다수가 대통령 조기 퇴진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정부간정화 태스크포스는 내년 3월 퇴진 이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이후 6월 대선 등 2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친한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이 일정에는 부합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 동시 실시를 거론해온 친윤계 안과는 상당히 간극이 큰 안입니다. 당장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도 친윤계 또 친한계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안팎의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중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오는 20일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입니다. 고려아연과 MBK 양측이 사생 결단으로 막판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성훈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MBK 파트너스 측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 네, 먼저 주식 액면 분할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를 늘려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한 15%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액면 분할하면 유통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최근엔 거의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집행임원 제도를 통해 이사회는 감독, 의사결정의 기능만 하도록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신성훈 기자, 주총을 앞두고 MBK 파트너스가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나요? 네,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24년 5월인가 뭐 그쯤 어디 끝난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이후의 일이라서 이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법인이 틀리고요. 그건 뭐 저쪽에 다른 쪽 법인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앞서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맺은 비밀 유지 계약 기간 동안 MBK가 영풍과 만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 파트너스 측은 이사회 진입 후 최윤범 회장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바디프렌드가 자사 안마 의자가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데요. 바디프렌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바디프렌드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가 일부 안마의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과장국 표시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해당 안마기 사용설명서에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보윤 기자, 그런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허위 거짓 광고로 제재를 받지 않았었나요? 네, 바디프렌드는 지난 2020년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거짓 광고 혐의로 과징금과 법인을 고발 조치해 지난해 2심에서 법인과 전 대표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광고에 문제의 표현을 썼다면 이번엔 광고 대신 제품 설명서에 해당 표기를 한 건데요. 공정위는 이건 역시 우회적으로 거짓 과장 정보를 생산하는 꼼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바디프렌드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신혼부부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쌍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이른바 딩크족이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신혼부부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는 지난해 97만 4천 쌍으로 1년 사이 5만 8천 쌍이 줄었습니다.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소폭 늘었는데요. 코로나 시기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상반기에 집중됐던 일시적인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7.5%로 절반에 달했고 자녀가 있어도 평균 수치상으로 한 명이 채 안 돼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맞벌이 비중은 높아졌죠? 네, 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비중은 58.2%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혼인 1년 차에는 맞벌이 비중이 62%로 가장 높았다가 결혼 5년 차에는 55% 아래로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규모도 맞벌이가 더 컸는데요. 전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연소득은 7,265만 원인데 비해 맞벌이 초혼 신혼부부는 1,700만 원이 더 많은 8,972만 원이었습니다. 또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대출액은 1억 7,051만 원으로 전년보다 634만 원 늘었는데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은 한 비중도 늘어나 40%를 넘겼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예적금 금리 얼마나 떨어졌나요? SC제일은행이 어제부터 거치식 예금 3종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지난달 초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일 비대면 전용 상품 예금 금리를 0.08%포인트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달 들어서만 금리를 0.18%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또한 지난 2일과 3일 예적금 금리를 내렸는데요. 적금 우대 금리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예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반영된 거죠? 네,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융채 금리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수신 상품인 예금과 적금 금리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늘자 기준 5대 시중은행 11개월 만기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3.2%로 한 달 전보다 최대 0.22%포인트 내려온 건데요. 다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곳곳에서 우대금리 항목을 없애는 데다 은행권이 대출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더 확대하면서 은행의 마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우리 금융이 내부 통제 리스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신사업도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친인척 부당대출에 연루된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 여부 다시 다뤄진다고요? 네, 서울 남부지검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약 2주 만입니다.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이 지난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해 수사를 보완한 가운데 부당대출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이 영장 재심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임종영 회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사업 추진마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요? 네, 우리은행 신사업 제휴추진부가 최근 공연과 전시 티켓 판매 플랫폼 관련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선 모습인데 벼르던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논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해오던 알뜰폰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국회 규제 논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해석인데요. 사업과 관련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규제 논의를 해오던 국회와 정부가 탄핵 정국의 사실상 논의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국면 등으로 내년 은행 수익성 둔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사업으로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려던 우리금융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올 초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을 대거 끌어올리면서 경쟁에 나섰죠. 하지만 최근엔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생보사들이 환급률을 크게 낮췄다고요? 그렇습니다. 업계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지난달 7년 만기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기존 122.3%에서 119.2%로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보험료를 7년간 내면 전체 보험료의 122%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119%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생명은 7년 납과 10년 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요. 이번 달부터 교보생명도 7년 납 상품의 환급률을 기존 122.1%에서 119.2%로 내렸습니다. 3대 생명보험사가 일제히 움직이면서 다른 생보사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동양생명이 118.9%까지 내리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환급률을 낮추고 있고요. ABL생명과 DB생명도 원래 124%, 123% 수준의 환급률을 모두 119%대로 내렸습니다. 유 기자, 한때 과열 양상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식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적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회계제도 가이드라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종신보험인데 높은 환급률이 강조돼 팔리다 보니 저축성보험처럼 가입한 뒤 딱 환급률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만 유지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환급금 수령 목적의 가입도 고려해 해지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 해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환급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급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면서 보험사들이 단기납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끌어모으더라도 운용 수익을 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팔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공포가 여전합니다. 김동필 기자, 주식시장 신용융자 얼마나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16조 2천억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지난 2023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지난 7월만 해도 20조 원이 넘었었는데 뚝 떨어진 건데요.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차갑게 식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6일 하루에만 1조 넘게 청산되는 등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의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개인의 국장 엑소더스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포감에 6일과 9일 이틀간 2조 순매도했고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7조 원에 육박한 상태로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최고치를 연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작년 말 약 5조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약 3배나 불어난 겁니다. 미국 주식 보관액도 156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크게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집 나간 개인 투자 심리를 사로잡을 특단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총 239명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신규 선임한 전체 임원 중 40대 비중을 2020년 21%에서 올해 41%로 2배가량 확대하며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사장단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 장재훈 부회장은 기획조정 담당을 겸직하며 미래 신사업 육성과 투자를 총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정체하면서 오늘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난곡동과 미성동, 삼성동은 54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한낮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곳곳으로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WHO 기준으로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경북과 광주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도 이들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후 휴일까지는 무난한 공기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